계단 오를 때 무릎 통증? 병원 가기 전 이 운동 1분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즐겁게 외출했다가 눈앞에 나타난 지하철 계단을 보고 한숨부터 내쉬었던 경험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식당은 아무리 맛집이라도 가기가 꺼려지고 등산은커녕 동네 뒷산 산책조차 아이고 내 무릎이야 소리가 절로 나와 포기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뚝뚝 소리가 난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아픈 거지,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걸 어쩌겠어 하고 체념하시거나 덜컥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나 겁부터 먹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릎 통증의 원인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눕기 전에 우리가 집에서 딱 1분만 투자하면 무릎 수술을 10년, 아니 평생 미룰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병원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몰래 권한다는 기적의 1분, 운동법, 그리고 무릎에 독이 되는 생활 습관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음식, 영양제 정보까지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흔히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니 아프다라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무릎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찢어지거나 닳아도 그 자체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통증은 연골이 닳으면서 생긴 염증이 주변의 신경을 건드리거나 무릎을 지탱해주는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인대와 힘줄에 과도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연골이 좀 닳았더라도 무릎 주변의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통증 없이 살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정형외과 연구팀이 60대에서 80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진통제만 처방받은 그룹보다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통증 완화 효과가 2배 이상 높았고 걷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지인 중에 70대 초반의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앞 슈퍼마켓을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했지만 전신 마취도 무섭고 재활도 겁이 나서 망설이셨죠. 그러다 속는 셈 치고 딱 2달만 근력 운동을 해보자 결심하셨고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간단한 허벅지 운동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은 수술 없이 동네 둘레길을 매일 1시간씩 걸어 다니십니다. 닳아버린 연골이 다시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연골은 그대로지만 튼튼해진 허벅지 근육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대신 받아주면서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마치 무릎에 든든한 보호대를 찬 것과 같은 효과를 내 몸의 근육이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 운동법, 병원 가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하면 되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바로 따라 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이 운동의 이름은 앉아서 무릎 펴기 혹은 전문 용어로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의자의 등과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으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쭉 펴줍니다. 발끝이 천장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쪽으로 향하도록 발목을 꺾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당기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아주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상태로 숫자를 셉니다. 1, 2, 3, 4, 5.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한쪽 다리당 10회씩 반복하는 겁니다. 양쪽 다 하는데 1분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다리를 높이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완전히 펴서 허벅지 근육을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만약 다리가 부들부들 떨린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평소에 쓰지 않던 속근육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이 운동은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이미 심한 분들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 한번, 점심 드시고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며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한 달 뒤에는 무릎 안에 짱짱한 스프링이 생긴 것처럼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무릎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 딱 2가지만 기억하고 제발 이것만은 피해주세요. 첫 번째는 양반다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온돌 문화라 바닥에 앉는 게 익숙하죠. 하지만 양반다리를 하면 무릎이 130도 이상 꺾이게 되고 관절 내부의 압력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무릎 안쪽 연골을 맷돌처럼 갈아버리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당에 가셔도 방보다는 의자가 있는 테이블에 앉으시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소파나 식탁 의자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쪼그려 앉기입니다. 손걸레질하거나 밭일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하시죠? 이건 무릎의 내 체중의 7배에서 9배에 달하는 하중을 싣는 행위입니다. 걸레질은 밀대로 하시고 낮은 곳에서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목욕탕, 의자 같은 보조의자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으셔야 합니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게 비싼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무릎에 도가니탕이 좋다던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염증 식품과 연골 구성 성분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식품은 등 푸른 생선과 두부입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부의 콩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면서 동시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만으로는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이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려고 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MSM, 보스웰리아,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딱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내 무릎 상태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첫째, 나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픈 통증이 제일 문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MSM과 보스웰리아를 추천합니다. MSM은 식이유황이라고도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는 40대에서 70대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했더니 12주 동안 MSM을 섭취한 그룹이 관절 통증과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르실 때는 옵티 MSM 마크가 있는 게 순도가 높고 안전합니다. 보스웰리아 역시 염증 유발 물질을 차단해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합니다. 둘째, 나는 통증보다는 무릎이 뻑뻑하고 연골이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NHNAG나 콘드로이친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그 자체를 채워주는 개념입니다. 특히 NAG는 속이 쓰린 부작용이 적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좋습니다. 혹시 이걸 어디서 사야 하나? 어떤 제품이 좋은지 모르겠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분 함량이 충분하고 후기가 검증된 제품들을 몇 가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약사가 배합해서 믿을 수 있거나 식약처 인증 마크가 확실하게 붙어있는 제품들로 말이죠. 이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선물용이나 본인을 위해 꾸준히 드실 거라면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원료사가 확실한 제품을 고르시는 게 돈 낭비 안 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걷는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걸을 때 뒷짐지고 걷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땅만 보고 걸으시나요? 이런 자세는 무릎의 하중을 집중시킵니다. 가장 좋은 걷기 자세는 가슴을 펴고 시선은 15m 전방을 보며 발뒤꿈치부터 닿게 걷는 것입니다.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도장을 찍듯이 걸으셔야 충격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픈 걸 참고 걸어야 운동이 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아프면 멈추시고 제가 앞서 알려드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부터 먼저 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은 연골이 아니라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둘째,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버티는 운동을 매일 1분씩 투자해라. 셋째, 양반다리와 쪼그려 앉기는 절대 금물이다. 넷째, 등 푸른 생선을 먹고 통증이 심하다면 MSM이나 보스웰리아 같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라.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세상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튼튼해야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고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내용을 듣고 나도 무릎 때문에 고생했다는 사연이 있거나 이 운동해보니 참 좋다는 후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창에 앞서 말씀드린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정보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릎 때문에 고생하는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 버튼 눌러서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건강해지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활기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무릎 튼튼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